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만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로또 1등만 되면 모든 고민 끝. 솔직히 저도 매주 로또를 사며 그런 달콤한 상상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돈이 과연 우리의 모든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돈은 행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를 사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에이, 실망하셨다고요? 너무 성급하게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단언하는지, 그리고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위트 넘치게 파헤쳐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돈과 행복의 미스터리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돈은 분명 삶의 많은 불편함을 해소해줍니다. 낡은 집 대신 넓고 쾌적한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버스 대신 고급 세단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죠.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매일 미식 체험을 할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아프면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돈이 최고네 싶을 겁니다. 맞아요. 돈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편안함,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어느 정도의 돈은 분명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으니까요.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외로 미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약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원 정도 되는 소득까지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도도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돈이 늘어도 행복도는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심지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칩시다. 최고급 외제차,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명품 옷장 가득 채운 옷들, 처음엔 너무 좋겠죠. 매일이 축제 같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그 펜트하우스도 매일 보면 그냥 집이 되고, 최고급 차도 그저 이동수단이 됩니다. 명품 옷도 그냥 옷이 되죠. 이게 바로 쾌락 적응이라는 무시무시한 현상입니다. 인간은 새로운 자극에 금방 익숙해지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기쁨을 주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자극, 더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화려하고, 더 비싸고, 더 특별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올라타면 결코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에 시달리거나 돈을 노리는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불신이 쌓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막대한 부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언제 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거죠. 그렇다면 돈이 행복을 사주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의 본질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정, 건강, 의미 있는 관계, 개인적인 성장, 목적의식, 그리고 내면의 평화 같은 것들은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허상일 뿐이죠. 병원에서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건강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지쳐가는 육체와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겁니다.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의식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싶은지,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지, 이런 고민들은 돈의 많고 적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가치 자체를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봉사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봉사하겠다는 마음, 타인을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을 지키거나 더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죠. 내 친구는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넓은 집에 사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더 부유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끝없는 비교는 결국 시기와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고 만족감을 앗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이처럼 부정적인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강력한 독 중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무시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일까요? 천만에요. 돈은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돈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는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경험을 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준다고 해요.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 가족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 등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돈을 사용하여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놀라운 만족감과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의미 있는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러한 관계와 경험,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속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돈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침대를 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면은 사줄 수 없죠. 최고의 시계를 사줄 수 있지만 시간을 사줄 순 없습니다. 최고의 책을 사줄 수 있지만 지혜를 사줄 순 없고요. 돈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쫓는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행복은 우리 내면의 가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